자, 어쨌든 혼합물 이제 분리법. 아까 우리가 했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리고 밀도와 용해도를 가지고서 이제 분리하는 걸 좀 배우려고 해요. 이제는. 자,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서 뭘 했냐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분리입니다. 자, 여기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증기를 류가 뭐냐면 해류 또는 한류. K한류 막 그런 거 있잖아. 한류스타. 그 류자예요. 유행의 유자예요. 왜 유인데 여기는 류예요? 류행으로는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으로 지금 주음 법칙이 된 거고, 즉 흐른다는 얘기야. 얘는 흐르는 거예요. 뭐가? 증기가 흐르는 겁니다. 증기가 흐른다 이거예요. 뭔 소리냐? 물이나 뭘 끓여. 그럼 증기가 돼서 날아가잖아. 그 증기를 어떤 관이나 뭘 통해서 흐르게 해준 다음에 차갑게 식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증기가 식으면서 물이 되겠죠. 그 액체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증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증류가 나오는 게 혹시 이거 들어봤니? 증류수. 들어본 적 있지? 이거 수돗물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은 물을 끓여. 그럼 물이 끓으면 김이 막 나오잖아, 수증기가. 그럼 이거를 이제 파이프나 뭘 통해서 이렇게 좀 보낸 다음에 찬물에 넣고 식히면, 찬물에 딴데 차가운 데에 넣고 식히면 이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나온 물을 우리가 증류수라고 해요. 증류수는 깨끗한 물이네요. 그렇지? 다만 증류수 드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배 아파요? 이 좀 약간 영양 상태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물이기 때문에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이나 이런 거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증류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특히 이 증류가 특히 어디서 나오냐면 뭐예요? 술에서 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술을 못 마시죠. 나도 잘 안 먹어요. 내가 왜 안 먹는지는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고, 그 미친놈들 이러고 휘둘르던 그 상황을 또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잘 안 먹어. 근데 어쨌든 이 술이 두 개가 있어. 보면은 유정이네 아버님도 약주 드시니? 아버님 주로 뭐 드셔? 약주? 뭐 드셔? 맑은 술이야? 맹물 같아 보이는 맑은 술? 소주. 막 보리차처럼 생겼는데 막 거품 뽀글뽀글 나는 건 맥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맥주나 소주 중에 하나로 보통 가요. 아니면 섞어서 소맥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 있지, 할아버지들. 특히 이제 할아버님도 그러시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저 파전 같은 거랑 해가지고 뭘 드셔? 그렇지, 막걸리지, 그렇지. 막걸리. 딱 쌀뜨물처럼 생겼는데 맛이 참 독특하지, 그렇지? 물론 나도 고백을 할게요. 나는 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인 줄 알고 잘못 먹었어. 물인 줄 알고 잘못 먹은 거야.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요. 우리가 보리차를 마셨거든. 맥주랑 보리차랑 헷갈리거든. 그래서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맛이 이상해. 보리차는 시원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 맛이 나. 그리고 왜 거품이 있지? 이거 뭐지? 해서 보면 맥주야. 일부러 먹으려는 게 아니고 잘못 마신 거예요. 소주는 부분이 쉬워, 조그맣기 때문에 잘 조그맣다는 걸 아는데 맥주는 무슨 물컵에다는 거야. 그게 헷갈리는 거야. 나도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잘못 마신 경우가 종종 있었어. 당연히 내가 무슨 노는 청소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 먹은 거야.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있어. 아버지께서 몇 번 먹어보라고 시키신 적도 있어. 그래서 억지로 좀 몇 번 먹고. 참고로요, 우리 아버지께서 뭘 또 하셨냐면 우리 집 희둥이 있지. 이거 진짜 듣고 참 미안하면서도 웃겼는데 우리 희둥이한테도 맥주를 먹으셨대. 근데 걔가 술을 잘 못 먹어요. 원래 걔가 술에 약해요. 걔가 술을 먹더니 막 흐르적흐르적 헤매더래. 걸어가는 데가 흐르적흐르적 헤매더래.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거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먹기 때문에 별일 없는 거예요. 원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걔가 알코올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나요.
자 어쨌든 근데 소주 같은 건 막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걸리 같은 걸 끓이는 거야. 그러면 이 알코올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 막걸리나 어떤 이런 그 곡주 있어. 곡식으로 만드는 곡주예요. 과일로 만들면 과일주입니다. 또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는 거예요. 와인입니다. 와인이 과일로 만든 술이에요. 원래는 포도주가 아니야. 사과 다른 걸로 해도 와인이에요. 사과주도 있어요 실제로. 자 어쨌든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술을 끓이면, 자 여기 술이 있어. 여기 이제 불 해가지고 막 끓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막 나가요. 근데 얘가 관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찬물이 있어요. 여기에 얼음물이 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막 식겠지. 식어서 여기로 이렇게 물을 또 담아요. 그렇게 해서 알코올을 따로 모아서 만듭니다. 거기 그 그림에 보시면 나와요. 저렇게 모아서 만들어요. 저게 소주예요. 막걸리를 저 탁한수련에 있는 저게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애들은 이렇게 끓여가지고 되면 그게 소주예요. 막걸리 같은 곡주를 끓이면 소주가 되고요. 와인을 끓이면, 와인을 끓이는 게 뭘까요? 그게 위스키예요. 그게 위스키예요. 요거는 조금 알면 좋아. 술의 종류는 물론 이거 다 마시는 게 아니야. 술은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걸로 즐기는 거지.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 왜? 내가 꽐라가 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남자는 민폐잖아. 생각을 해봐. 이동치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온몸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민폐야 이거. 이거 아니잖아. 어쨌든 그래서 조금 소주를 알면은 좀 좋다. 그런 의미로 조금 얘기한 거고, 당연히 막 퍼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님들 나이를 먹으면 안 되고요. 샴페인? 샴페인은 그 중에서 그 탄산이 나오는 게 있어. 이 위스키 중에. 그 위스키나 아니면 그 와인 중에 탄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적절한 그 균을 넣고 탄산이 생기는, 그거를 우리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요. 스파클링 와인. 근데 그 중에 샴파니 지방이 좀 특이하게 나왔던 게, 그걸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해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찾아봤어. 난 찾아봤어. 나도 말 몰라가지고 찾아봤어 사실은. 나도 궁금하더라고. 오, 와인을 끓이면 위스키가 돼? 그럼 샴페인은 뭐지? 나 찾아봤어 사실은.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유예요. 원유. 기름이죠, 기름. 우리는 원유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들어오지면 안 돼요. 좋든 싫든. 나는 러시아를 싫어하지만 푸틴이 싫어서. 그러나 푸틴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좋을 게 없어요. 요새 좀 피곤해지고 있는데 좀 걱정이 안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쌩을 까면 안 되는 나라고 사실은. 물론 정치 얘기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정상 어쩔 수가 없이. 거듭 얘기했지만 그 누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진 않지만 경제사정 어쩔 수가 없어 걔네들하고도. 우리 시장 때문에 팔아먹을 시장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하고, 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로 사오지, 미국한테 사오기도 해요. 이런 원유를 경제적에서 수입을 해와.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뭐 개소리예요 선생님. 뭐냐면 원유는 그대로 못 써. 그 원유에 보면 온갖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 넣으면 안 돼요. 그 자동차에서 바로 오잖아. 엔진이 못 버텨. 그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디젤차야. 디젤차에 가솔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거꾸로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 넣으면 난리 나요. 단 시동을 안 걸면 괜찮아. 시동을 안 걸면 바로 빼가지고 연료통만 세척하면 돼. 괜찮아 그거는. 근데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망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 갈아야 돼요. 엔진을 간다는 게 뭔 소리겠어?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망한 거예요. 선생님은 못하세요? 아니 LPG지. 그래서 나는 저런 사고가 나는데 안 나. LPG는 따로 있어 충전하는 데가. 그러나
이런 그 기름이 이렇게 다 다른 거야. LPG도 사실 이 석유의 한 종류예요. 자, 그 어쨌든 그 원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쓸 수가 없잖아, 이대로는. 다 섞인 채로 어떻게 쓰냐 이 말이야. 이거 다 분리를 해야 되잖아. 그걸 분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막 무슨 정유 막 아니면 무슨 그 SOL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그런데 보면은 가끔 이제 막 커다란 탑이 있어. 이렇게 탑 같은 게 있어. 이제 그 정유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커다란 탑이 있어갖고 여기에 막 이제 그 기름들이 막 올라가거든. 뭐 하는 거냐면 여기 그림처럼 뭐 봐봐. 이게 증류탑이라는 거야. 이게 거대한 탑이에요. 진짜 큰 거예요. 참고로 이 기름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날아가요. 이거 나 날아가도 봐서 진짜 무서워. 이거. 이 기름 터져서 날아가는 경우 있거든. 진짜 멀리 날아가. 농담 아니고 수백 미터 날아가. 이 커다란 게 큰일 나요. 진짜 무서워 이거. 그래서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거 미국에서 예전에 터진 적 있어. 나 그 영상 봤거든. 와, 공포 영화보다 훨씬 무서워. 이게. 진짜 이 커다란 게 막 날아가요. 뭐라고 쳐야 나와요? 어? 뭐라고 쳐요? 그 막 정유공장 폭발 이런 거 가끔 있어 유튜브에. 보지 마,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농담 아니고. 막 이 날아간다니까? 엄청 무서워.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어요. 기적이지. 이거 인명사고 나면 진짜 대형 참사고야. 어쨌든 이 원유가 흘러 들어오면 요 밑에 여기에서 막 끓여요. 끓여서 펄펄 끓은 채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증기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증기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지금 이 증류탑이 이렇게 돼 있어. 뭐냐면 이렇게 관을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 여기에 컵을 씌워요. 이렇게. 이 컵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팅팅팅 부딪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차갑게 식으니까 어떻게 돼?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먼저 식어요.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조금만 나눠도 금방 액체가 되거든. 그래서 그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 먼저 액체로 나와요. 그래서 밑에는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 나와. 그리고 아직 좀 낮은 애는 더 올라가. 올라가면 더 식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맨 2층에는 그게 LPG입니다. 석유가스예요. LPG가 석유가스예요. 석유가스. 이게 우리 그 부탄가스랑 똑같은 거야. 부탄가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LPG 차거든. 고장 만약에 기름이 없어. 그러면 그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사가지고 그 끼우는 그 넣는 게 있어. 넣는 그 도구가 있으면 그 부탄가스 집어넣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 그걸로 주의하면 돼요? 아니요. 그건 안 돼. 그 정도로 효율이 좋진 않아요. 무조건 LPG 충전소 가야 돼. 오래 못 가도 임시 좋지 않아. 어쨌든 이 LPG가 맨 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가 휘발유입니다. 게솔린이에요. 게솔린이 나와요. 게솔린. 휘발유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이것도 분리해서 써야 된다. 아까 말한 경유, 디젤이라고 섞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가 등유입니다. 등유. 보일러 연료죠. 보일러. 또는 항공기는 등유를 씁니다. 비행기요. 비행기들은 등유 써요. 보일러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래서 등유 보일러 이런 거 있거든. 그 다음에가 경유입니다. 경유. 우리 트럭이나 옛날 버스 있어. 디젤 버스. 요새는 근데 대부분 전기 버스 아니면 LPG 버스야. 요새는 대부분 다 바꿨어. 왜냐면 이 디젤이 매연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매연이 좀 많아가지고 요새 디젤차들 많이 못 모르게 해요. 특히 낡은 디젤차들은. 새로 만든 디젤차들은 이 매연을 줄여주는 걸 무조건 달게 해놔가지고 요새는 그 문제가 좀 덜해. 근데 옛날 건 그 장치가 없어서 왜 그 막 옛날 트럭 옛날 낡은 트럭 있잖아. 그럼 막 어때? 시커먼 막 나오고 본 적 있지 막. 그 트럭들 중에. 그게 이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유. 배. 큰 배. 거기 연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료로 나오고요. 근데 안 올라가고 찌꺼기들 있어. 찌꺼기들. 그게 아스팔트예요. 네, 여기 그 은행사원 옆에 있는 그 까만 도로요. 그거 아스팔트예요. 참고로 거기서 넘어지면 뒤지게 아프죠. 뒤지게 아파요. 자기가 크게 다칩니다. 근데 이게 석유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겨울에 특히 이제 교복 입고 가야 될지 생활로 말고 교복으로 치마 입고 가면 사실 여자애들은 다리가 시리잖아. 그럼 뭐 신어요? 스타킹이 신죠? 스타킹도 이걸로 만듭니다. 나일론이 여기서 나와요. 석유에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온갖 재료들도 석유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유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에요. 근데 이걸 분리하는 게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분리해서 다 팔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기도 한 거예요.
정유 산업이 잘 돼 있어. 정유하고 뭐가 있냐면 조선. 조선시대 그 이성기업? 아니 그거 아니고 배 만드는 거. 배 큰 거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어. 일본이랑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3대 조선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좀 맛이 갔어요. 우리나라도 좀 큰 편인데 일본이랑 비슷비슷해. 그 다음에가 우리나라는 나오고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지. 미국이 이거 설계는 잘하는데 만드는 데가 없어갖고 우리나라가 이거 사하고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 삼성 같은 데서, LG랑 삼성에서 이 세 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어 지난 시간에. 자,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는 다 뭐야? 지금 이 증류든 이 증류탑은 다 뭐냐면 증기, 즉 끓는 점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끓는 점과 관계돼서 그걸 쭉 올려갖고 식히는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숙제였었어 사실 풀어오는 게. 자, 이제부터는 밀도부터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혜연이도 새로운 내용 하는 거야. 근데 밀도는 쉬워요. 밀도는 쉬워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가벼운 거 위로 뜬다 이거야. 이거 뭘로 할 수 있냐면 그 대표적인 게 그 쌀 보면은 그 쭉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쌀알 중에 쌀 껍질은 잘 나왔는데 쌀알이 없어. 벼에서 이제 걸러내야 되잖아 쌀을. 근데 원래 이렇게 쌀알이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 그걸로 해서 이제 나중에 팔려가지고 밥 지어 먹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껍질만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아래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쌀 봉투에 그런 건 없어. 이거 다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알갱이와 쌀 쭉정이를 분리하는 게 대표적인 밀도차입니다. 이거 어떻게 주냐면 물에다가요 소금물 조금 쳐가지고 쌀을 이렇게 부어. 그러면 쭉정이가 다 떠요. 왜? 가볍잖아. 뭐 알갱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쓱 걸으면 됩니다. 이거 쉬워요. 또는 혜연이랑 뭐 유정이 나 달걀 프라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니? 그 달걀 깨면 그거 본 적 있어 안 해? 안 해 본 적 있어 혹시? 달걀 껍데기 안 해. 그럼 거기 보면 뭐가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간 거 본 적 있지? 허옇게. 이게 나중에 달걀 깨서 한번 보세요. 달걀 깨면요, 약간 이렇게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허옇게 약간 벗겨진 데가 있어. 그게 공기가 들어간 거거든.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신선한 애들에서 이 공기 주머니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좀 오래된 애들 있지. 좀 예를 들어서 막 사갖고 막 한 달 가까이 안 먹은 애들. 걔네는 좀 커져. 당연히 신선한 달걀에서 더 많이겠죠. 근데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게 달걀을 넣고 조금씩 소금을 붓다 보면 얘네가 이 공기 주머니에 커져갖고 더 가벼워져.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얘가 떠요. 오래된 달걀. 지금 거기 그림처럼.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뜹니다. 이걸 뭐예요? 밀도차예요. 밀도차. 소금물의 밀도가 신선한 달걀보다는 가볍고 오래된 달걀보다 무겁거든. 그래서 오래된 달걀이 가벼워서 뜨는 거예요. 훨씬 더. 그 다음 스타이로폼. 사실 이것도 저희 스티로폼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지만 요새 스타이로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스타이로폼과 모래알밀 이것도 대표적인 밀도차입니다. 그냥 물에다 딱 부으면 스타이로폼은 가볍게 뜨고요. 모래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분리가 돼요. 또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게 됩니다. 액체 혼합물.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액체 혼합물은요 조금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층을 이루고 안 섞이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물하고 식용유. 물이랑 식용유. 얘네들 안 섞인단 말이야. 물이랑 식용유 한번 넣어본 적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조금만 해보세요. 많이 하면 혼나요. 누구한테요? 님들 어머님들한테요. 이것들이 이게 먹을 거 가지고 뭐야? 이렇게 등장을 많이 줬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딱 이제 얘기해. 과학 실험하는 거야. 물질 특성, 밀도 차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극장 나가겠지. 농담이고요. 어쨌든 섞이지 않을 때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이랑 물처럼 섞이는 애는 이 짓을 못해요. 왜? 섞이니까 밀도 구분이 안 되잖아. 충분히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못 써요. 즉 안 섞일 때 쓰는 겁니다.
안 섞일 때 밀도차로 끌고 가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분별 깔때기라고 있어요. 이거 분별 깔때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큰 병이 있고 꼭지가 달려있는 거 보이죠? 요거 여기 이렇게 유리병이 있어갖고 이거를 우리가 분별 깔때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꼭지를 열면 밑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쭉 떨어져요. 근데 밀도가 무거운 게 밀도가 낮은 게 큰 게 밑에 있잖아.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쪼르르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밀도가 이제 낮은 애들은 작은 애들은 스톱해갖고 막아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야? 안 섞이는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에탄올이랑 물은 섞인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는 다 섞여난단 말이야. 그럼 섞이면 어떻게 해요? 섞이면요. 그게 증류입니다. 끓여요. 이때 끓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끓여서 낮은 애들 날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대표적인 게 그 코코백 같은 거예요. 코코백. 닭고기 요리거든 이거. 근데 이제 와인 같은 거 넣으면은 이 와인을 가지고서 이제 닭고기 요리하는 그거래. 프랑스식 요리래. 와인 쓰면 취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하면 이 끓이거든 이거를. 끓이기 때문에 와인에 있는 알코올이 다 날라가. 대신 와인 맛이 고기에 배어요.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대표적인 게 요 물과 식용유나 간장이나 참기름 또는 물과 사야만탄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요. 대체로는 물이 무거워요. 단 사야만탄소는 얘입니다. CCFO요. 얘는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위로 가요. 이때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또는 얼마 없을 때도 있어. 얼마 없을 때는 옆에 나와 있는데 시험관 있지. 시험관에 있다는 얘기는 얼마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마치 시험관에 그 위에 슥 걸러내듯이 스포이트 있지. 스포이트. 이렇게 우리 그 고문을 이렇게 찝어갖고 한 다음에 짜내는 거 있잖아. 그 스포이트로 꺼낼 수도 있어요. 스포이트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위에 있는 걸 스포이트로 짜내가지고 꺼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사금. 사금이 뭐예요? 금이 모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난 부자다! 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그 지방에서 야! 금 나왔다! 이렇게 돼갖고 금 가지러 가자! 해서 하는데 그게 골드러시야. 미국의 그 골드러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금 나왔다! 이러면서 다 몰려온 거야, 서부로. 그래서 다 이거 흔든 거야. 모래랑 이거 막 흔들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해주게 되면 모래가 가면 씻겨나가는 거야. 근데 금은 무겁거든, 상대적으로. 그래서 물에 흐르는 물에 씻기면 금이 대체로 나와요. 그래서 모래를 다 걸러내는 방법이래요. 근데 대부분 소문만 듣고 가서 실패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게 됐어요. 미국이 번성부자가 그렇게. 그러진 않고요. 요새는 좀 흔치 않은데 옛날에는 종종 사고가 있었거든. 뭐냐면 배나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 전복되거나 그 침몰하는 사고가 종종 있어. 아니면 그 기름이 새는 경우 잘못해가지고 정리나 이쪽을 잘해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샌 거야. 그럼 난리 난 거지 사실은. 바다가 오염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 오일이 퍼지지 않도록, 왜냐면 기름이 가볍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위에 이렇게 펜스를 쳐서 막아요. 그래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고 흡착포를 뿌려서 이 기름 없는 흡착포를 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야. 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기름이 바닷물보다는 밀도가 가볍기 때문이에요. 밀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펜스를 쳐요? 그거 언제나 흡착포를 그거 막아놔야지. 이거 퍼지면 언제 잡어? 퍼지면 못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아놓습니다. 임시로.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혈액분리예요. 이거 왜 우리 그 5단원에 보면 혈과 혈장 해가지고 요거 기억해요? 요거 이게 왜 그러냐면 혈구가 무거워서 반하는 거예요. 밀도가 커가지고. 이거 오래 두면 알아서 돼요. 이거 참고로 오래 두면요 알아서 혈구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혈장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약간 노란 액체예요. 노란 액체로 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 밀도차 때문입니다. 혈구가 더 무거워요. 밀도가 커요.
이해되셨죠 여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습니다.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재결정이라고 해요. 재결정. 결정이 다시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용해도가 뭐였어? 물 100g이 있어. 거기에 녹이는 게 얼마나 녹아졌니? 녹이는 거 얼마나 들어갔니? 몇 그램 들어갔니? 하고 재는 게 용해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물질에 따라서요. 뜨거우면 확 녹는데 차가우면 잘 안 녹는 애가 있어. 대표적인 게 거기 있는 붕산입니다. 붕산이에요. 붕산이요. 100도 가까이가 되면 40g 넘게 확 녹거든요. 근데 20도 아래로 들어가면요 5g밖에 안 녹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거야. 봐봐. 물 100g에 붕산이 한 40g 녹아있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 한 30g 녹아있어. 참고로 염화나트륨은요 0도 아래로 내려가도 30g 이상 녹아요. 30g 이상 녹습니다. 안 나와요. 결정이 안 생깁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주느냐? 뜨거운 물을 한 80도에서 100도 정도는 뜨거운 물을 만들어줘. 그러면 저 40g이 다 녹거든 거의 다 붕산이. 그리고 당연히 소금물도 잘 녹아요. 염화나트륨도. 이렇게 녹인 다음에 100g 막 펄펄 끓는 물에 이렇게 녹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주느냐? 식힙니다. 즉 먼저 물 100g에다 녹여. 근데 여기를 100도로 만든 거지. 펄펄 끓는 물에 녹여요. 녹이고 두 번째 식힙니다. 냉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금, 염화나트륨의 경우는 차가워져도 30g 이상 충분히 녹기 때문에 안 나와요. 얘는 결정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내가 용해도 관련해서 살짝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 고체가 너무 많이 녹아있게 되면 토해내거든 다시 그거를. 그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그래. 굳어서 나온다는 거야. 석이 굳는다는 뜻이야. 돌로 굳는다? 돌덩이가 굳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 근데 얘는 석출이 안 돼요. 왜? 나는 식어도 충분히 녹거든. 나는 식어도 충분히 녹아. 근데 붕산은 얘기가 달라요. 붕산은요 뜨거운 물에서 40g 가까이 다 녹거든. 근데 차가워지면 아까 말했듯이 20도만 돼도 5g까지밖에 못 녹는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돼? 40명이 앉아야 되는데 40명이 있는데 버스 안에 좌석이 5개밖에 없어. 이거 고속버스인데 좌석이 5개밖에 없어. 어떻게 돼? 40명 중에 몇 명만 앉을 수 있는 거야? 5명만 앉을 수 있죠. 근데 고속버스 요새 입석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 다음 버스 타세요 해서 다 내려야 되는 거지. 뭔 소리야? 이게 40g 원래 녹아야 되는데 5g밖에 자리가 없는 거야. 그 5g은 녹은 채로 남고 나머지 35g은 굳어서 나옵니다. 즉 5g만 녹고 남고요. 남고 나머지 35g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염화나트륨에 섞여 있어. 붕산이 하얗거든. 염화나트륨이 흰색이잖아. 구분이 돼요? 물론 알갱이에는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구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석출되면 이건 어떻게 돼? 순수한 붕산이에요. 왜? 염화나트륨은 안 녹거든. 아니 안 나오거든. 석출이 안 나오거든. 충분히 녹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래서 요렇게 용해도 차가 자 재결정을 그래서 언제 하느냐? 하나는 용해도 차가 커요.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큰 놈이 있고 큰 놈인데 별로 안 큰 놈 있지. 별로 안 큰 놈. 얘네들끼리 섞였을 때. 선생님 서로 크면 어떻게 돼요?
서로 크면 좀 어려워요. 저 방법 쓰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오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때는 좀 다른 방법을 써요. 보통 그래서 이 재결정은 둘 중에 용해도 변화가 큰 경우 온도에 따라서 그런 애들을 가지고서 분리를 합니다. 참고로 오늘의 숙제는요. 내가 나중에 탐구랑 이쪽을 다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숙제를 조금만? 알았어. 대신에 다음 주는 조금 많아. 다음 주는 왜냐면 문제를 좀 풀고서 할 거라서 다음 주 문제 풀이 위주로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83쪽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84호 한번 해보세요. 해봐. 여기까지만. 내신 숙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신 숙숙은 빼겠습니다. 내신 숙숙은 나와 같이 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 숙제를 줄 거예요. 나머지를 풀고 남은 걸 줄 거야. 그 다음 91에서 93 딱 3장이에요. 딱 3장입니다.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원래는 여기 더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끄는 거야. 왜냐면 이쪽 용해는 연습을 좀 해야 돼가지고 여기를 끄는 거야. 미리 얘기한 겁니다. 미리 얘기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 요게 이제 마지막 혼합물 분리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굉장히 실제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이라 따로 나옵니다. 크로마토그래피가 뭐예요? 뭐냐면 혹시 그 긴 거름종이나 이런 거 찍어가지고 거름종이 거기에 컴퓨터 사인펜이랑 일반 사인펜 있죠? 이거 찍어서 혹시 물에다 담가본 적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봐봐. 이거 그 거름종이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 거름종이 길게 찢어가지고 길게 찢어서 저기 뭐야 컴퓨터 사인펜하고 일반 사인펜 있잖아. 그거 담아서 이렇게 물에 담잖아? 물에 담는데 약간 점 찍은 데는 살짝 아래로 되게끔 너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물이 너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살짝 타고 올라가게끔만 해줘야 돼. 무슨 소리냐면 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거름종이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물이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이 혼합물이 딱 찍히도록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이 타고 올라오거든? 물 타고 올라오면서 저 잉크가 퍼져. 잉크가 퍼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컴퓨터 사인펜은요 검은색만 나와요. 이거 나 해봤어. 진짜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는 그 OMR 카드 작성할 때 일반 사인펜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인식 못합니다. 그거 빵점 쳐돼요. 진짜야? 인식을 못해요. 컴퓨터 사인펜으로만 하게 돼 있단 말이야. 몇 배도 안 돼. 컴퓨터 사인펜으로만 하게 돼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 사인펜은 까만색 탄소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까맣게 떠요. 근데 일반 사인펜 있지. 일반 사인펜은 막 남색, 검푸색, 연년 온갖 색들이 섞여 있어.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데 실제는 약간 검푸색 느낌이더라고. 좀 신기했어. 오, 다르네. 아, 이래서 컴퓨터 사인펜을 쓰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좀 실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면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이게 용면에 따라 이루는 속도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물을 타고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 그럼 이거 분리가 되는 거야. 즉 여러 혼합물이 녹은 상태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무슨 물질이 들어가 있구나를 다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 판단할 수가 있어. 이거의 최고의 이점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쉬워요. 그냥 점 하나 찍고 물에다 타면 돼. 그럼 물이 쭉 들어오면서 쫙 퍼지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학생들도 그냥 합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두 번째, 이것도 큽니다. 조금만 있어도 돼. 소량만으로도 충분히 해.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나와요. 즉 많이도 필요 없어. 조금만 있으면 소량으로 아주 조금만 소량만 있어도 얘는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리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리고 아주 적은 양도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애들은 다 분리가 돼요.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의 진짜 장점입니다. 자, 이걸 어디다 쓰냐? 아, 선생님, 근데 이거 어디다 써요? 자, 우리 운동선수들 약 빨았나 안 빨았나 검사하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래요? 도핑 테스트라 하지, 도핑 검사. 이 도핑 검사를 얘 쓰는 거예요. 뭐냐면, 오줌을 가져와. 오줌을 묻혀서 갖고 오면, 그거를 찍어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딱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약 성분이 있으면 그게 걸려요. 걸립니다. 그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걸로 잡는 겁니다. 또는 이제 그 단백질 성분이나 어떤 농약분 있죠. 농약이나 주문.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 아, 이 농약 성분은 이만큼 이렇게 움직인다. 야, 이거 나왔는데? 야, 이거 여기 이 농약 들어갔네. 큰일 났다, 야. 이거 못 먹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어. 중금속, 무슨 수은이나 탄륨 이런 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몸 망가져. 진짜 큰일 나. 근데 막 만두 같은 게 막 들어가 있어. 그럼 못 먹잖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잡는 용도예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렇게 합니다. 이 배색소 분리. 즉 어떤 물질 검출용으로 아주 쉽고 소량으로도 볼 수 있고 모든 복잡한 물질 다 분류했었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진짜 많이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분리법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는데 잠깐만.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